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엄중한 시국에 인텔과 TSMC 간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된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칩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공정 역사에서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 하이케 메탈 게이트에서 핀팻, EUV를 통한 핀팻, 이제는 그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개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고 이 TSMC와 인텔은 2나노부터 적용합니다. 이 최첨단 공정에서 한법 삐끗하면 바로 나락으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드 경쟁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양상입니다. 여기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13일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죠. 이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이기면 양안 관계가 험악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당이 이기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의 관계가 유화적으로 바뀌면서 칩 산업을 놓고 미국과 대만 간 결속의 균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칩 산업은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새삼 항기하는 이유는 인텔 때문입니다. 인텔은 이번 그 CES 행사를 통해서 신년인 2024년에 그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를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로 레이크는 메테오 레이크 다음 15세대 CPU입니다. 고성능 PC용 칩이죠. 그리고 루나 레이크는 저전력 모빌리티 프로세서, 즉 노트북 전용 칩입니다. 주목할 점은 두 칩의 공통점인데요. 그 에로 레이크, 루나 레이크 모두 TSMC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에로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미 칩 구조가 공식적으로 오픈된 상태인데요. GPU와 IO 타일은 TSMC 3나노에서, 그리고 CPU 타일은 20옹스트롱, 즉 인텔 2나노에서 만드는 칩입니다. 인텔이 그간 삼성 TSMC 기술력을 역전시켜서 기술 리더십, 제조 리더십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계속 밝혀왔었는데요. 그런 시금석과 같은 칩이 바로 에로 레이크입니다. 반면 루나 레이크는 칩의 구조가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 CES 발표에서는 루나 레이크가 GPU와 NPU 모두 직전 CPU인 메테오 레이크보다 AI 성능이 3배 더 많다는 점이 공개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전에 그 공신력 높은 IT 매체인 아난드 테크가 관련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다이를 서로 다른 파운드리, 서로 다른 공정에서 나눠서 제작해서 합치는 구조가 아니라 오롯이 TSMC의 3나노 1세대 버전인 N3에서 만들어진다고 아난드 테크가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 소식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맞는 게 있다면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 모두 일부 다이가 됐든 칩 전부가 됐든 TSMC 3나노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고의 파운드리이면서도 3나노 노드의 가동률이 낮아서 고민했던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의 3나노 활용 가세는 천군만마가 돼줄 호재입니다. 실제 그 인텔의 TSMC 첨단 노드 활용 본격화 때문에 인류 프로세서 업체 간에 TSMC 3나노 등 첨단 노드 이용을 두고 견제도 극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텔이 20옹스트롱으로 대변되는 첨단 노드 양산의 로드맵대로 성공한다는 얘기는 인텔의 TSMC 의존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인텔이 TSMC의 다크호스와 같은 고객에서 메이저 고객으로 변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TSMC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칩 산업이 복잡하고 시장 참여자는 전략적 판단이 가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인텔이 칩 제조 왕관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텔의 로드맵은 철저히 TSMC 칩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모든 팹리스는 13일 그 대만 총통 선거의 촉각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의 경우는 파운드리에 새로 진출한 상황에서, 즉 그 TSMC를 경쟁사로 돌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TSMC의 메이저 고객으로 올라서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TSMC를 제쳐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TSMC 없이는 신제품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게 현재 인텔입니다. 인텔이 올해인 2024년 에로 레이크와 루나 레이크를 성공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가시했다는 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TSMC 입장에서 인텔의 물량은
나쁘게 얘기하면 독이 든 성배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대형 팹리스 고객이지만 이런 파트너십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인텔 갤시그는 이미 2024년 2나노를 양산하고 1.8나노까지 하반기에 만들어서 TSMC에 놓친 미세공정 리더십을 갖고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로드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면 인텔은 TSMC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팹 증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최악의 경우 TSMC로서는 인텔의 3나노 칩을 기껏해야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제조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TSMC 입장에서 인텔의 단기적인 칩 수요 증가가 다른 팹리스의 삼성 파운드리 전환 등을 초래해 오히려 부정적인 여파가 커질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TSMC는 인텔이 로드맵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인텔이 결국은 파운드리에서 손을 떼고 첨단 칩을 TSMC에서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인텔 칩에 접근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도 눈여겨보면서 인텔 상황과 중국과 대만의 정치 역학, 양안 관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